예, 안녕하십니까. 차트 분석의 도 같은 남자, 차도남 장대진입니다. 같은 모양의 차트라도 어떤 종목은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내려가고 참 궁금하셨죠? 정답은 트렌드입니다. 장대진의 트렌드에서는 차트와 수급 그리고 패턴 분석을 통해서 시장의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AS부터 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패턴을 갖다가 이중 바닥형을 노리자라는 그런 패턴으로 제가 관심 종목을 두 종목 드렸습니다. 먼저 수요일 날 제가 드렸던 종목을 확인해 볼 텐데요. 두 종목입니다. 세미시스코와 CM플러스라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통해 가지고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가를 갖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미시스코 보겠습니다. 세미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수요일 날, 요 날이죠. 이날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이후에 주가 그 다음 날 그 10% 가까운 상승을 갖다가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내려갔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추세는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바닥형이 어느 정도 지금 완성돼서 그 이후에 시세가 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지금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CM플러스 보겠는데요. CM플러스도 비슷한 모양입니다. 제가 지난 이제 그 12월 달에 12월 중순에 저점을 짚었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짚고 올라갈 때 이중 바닥형이라는 형태를 갖다가 보였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거의 뭐 16%, 17% 가까운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들, 뭐 세미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6,7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M플러스는 그 손절가 8,300원 정도로 대응하시고 목표가는 제가 방송을 보시면서 방송에서 이야기 드린 가격으로 해가지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새롭게 이야기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시장 분석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석의 주제는 제가 외국인의 옵션 만기를 좌우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며칠간의 지수를 갖다가 바라보시면은 상당히 답답한 흐름을 갖다가 느꼈을 겁니다. 좁은 박스권 내에서 뭐 하루 올랐다가 하루 내렸다가 다시 하루 내리는 뭐 그런 이제 형성을 갖다가 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인 어떤 차트의 모양을 본다고 하면은 이평선들 뭐 5일선, 21선, 60일선의 어떤 이평선들이 수렴 구간에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뭐 한 점으로 해가지고 좀 모아지는 구간이다 보니까는 변동성이 지금 축소가 돼가지고 하루는 올랐다가 하루는 내렸다가 이런 식의 반복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의 어떤 매매 형태에 따라서 주가가 시장이 좀 흐름이 좀 예상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오늘까지의 외국인의 포지션을 갖다가 보니까는 외국인들은 아마도 이제 박스권을 갖다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20부터 1860 사이를 갖다가 좀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기관들은 아예 더 넓게 잡아가지고 정말 큰 박스권을 그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되든 자기는 먹을 수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포지션 잡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마도 외국인들이 어떤 형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을 갖다가 많이 파느냐 아니면 많이 사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발생할 것 같고요. 이렇게 좁은 박스권 내에서 이평선 수렴 기간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내일로서 마무리가 되고 옵션 만기일 이후에는 좀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 이후에는 시장의 변동성을 갖다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계속적으로 제가 긍정적인 시장 마인드를 갖다가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여전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벗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그 유럽의 국채 문제도 서서히 풀리고 그리고 미국에서 3적 완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위쪽 방향 1800에서 1960 사이의 박스권에서 1960을 갖다가 한번 터치를 하는 그런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패턴 분석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제목을 패턴의 변화를 읽자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패턴, 투자 패턴 같은 경우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같은 패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평선을 갖다가 이용하고, 어떤 분들은 뭐 스토캐스틱을 이용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느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현재가의 흐름을 따라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투자에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종목들마다 패턴들이 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패턴이 형성돼 가지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학습 효과에 가지고 또 패턴이 지속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그런 투자 흐름이 계속 지속되는데요. 이런 패턴 중에서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확장 반복 패턴과 그리고 이제 축소 반복 패턴이 있는데요. 보통 확장 반복 패턴은 패턴 자체가 점점 좀 커지는 거죠. 점점 더 커지다가 상승 시세를 갖다가 마무리하는 국면으로 가면서 시세가 꺾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축소 반복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 반복 패턴이 점점점 이제 축소가 되다가 결국 상승으로 돌아서는 그런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가는 그런 패턴들을 말하는데요. 말로에서는 잘 모르니까는 제가 패턴을 갖다가 예시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장 반복 패턴인데요. 과거에 하나케미칼이라는 종목이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2010년도 5월 달부터 해서 2011년도 2월 달까지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요 구간에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좁혀보겠습니다. 2010년도 5월 달에 보시면은 주가 자체가 성적인 상승 패턴을 갖다가 그리는데 요 구간을 보시면은 조금 이제 아실 겁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옆으로 기고 다시 상승하고 나서 옆으로 기고 다시 상승하고 나서 옆으로 기고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 패턴 자체를 보시면은 이 상승의 폭 자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최대로 커졌을 때 주가가 터닝을 해가지고 다시 내려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장 패턴이 끝까지 갔을 때, 특히 상승의 기울기가 바랐을 때 이렇게 터닝이 내면서 시세가 마무리되는 그런 시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보고 한계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이제 장애 꼭지를 갖다가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 패턴을 보시면은 파란 선이 21선인데요. 21선을 갖다가 며칠 만에 좀 이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간간히 보였지만은 마지막에 와서는 이런 큰 음봉이 나면서 21선을 갖다가 이탈하면서 패턴이 마무리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축소 반복 패턴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현대중공업에서 나타났습니다. 현대중공업을 보시면은 시기가 2009년도 9월부터 해가지고요. 9월 중순부터 2009년도 12월 초인데요. 2009년도 9월부터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큰 폭의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죠. 한번 꽝 박았다가 다시 좀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 폭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지는 것 같다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랬다가 점점 좀 줄어들었다가 이제 그때부터 터닝을 하고 가는 모습인데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투자 패턴, 사람들이 이제 투자 패턴 그리고 학습 효과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가 결국에는 이 시세를 마무리하고 올라가는 시점. 그러니까 보시면은 21선을 갖다가 주가를 갖다가 타고 내려가다가 결국에는 전고점을 뚫으면서 21선을 터닝하면서 주가 시세에 바뀌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축소 패턴이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주가 시세에 바뀌더라라는 점을 갖다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과 이런 패턴과 관련해 가지고 종목 두 종목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같은 패턴을 갖다가 보다 보니까는 같은 종목에서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두 번째 종목 마찬가지로 하나케미칼, 현대중공업입니다. 이 종목은 모두 다 지금 현재 축소 반복 패턴이 나오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케미칼부터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하나케미칼은 다 아시다시피 화학기업입니다. 석유화학기업이고 태양광의 어떤 산업을 진출을 했다가 좀 태양광 산업이 부진을 좀 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갖다가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는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그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떤 시세의 변화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축소 반복 패턴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케미칼을 보시면은 이전에 8월부터 해가지고 10월까지가 큰 폭의 하락을 보인 다음에 주가가 이제 점진적으로 12월 달에 고점을 찍고 점진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보시면은 이 패턴들이 있습니다.
주가가 그 11월 달에 큰 폭의 좀 하락을 보였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12월 달에 하락을 보였다가 지금은 이제 최근에 12월 말에 좀 하락을 보였다가 옆으로 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이 하락의 어떤 패턴들이 축소가 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주가부터는 이제 밑으로 내려갈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큰 패턴이 하나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어떤 그 매매 동향을 표시를 하는데요. 기관들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외국인들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떤 밑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패턴을 마무리하고 하락의 어떤 패턴을 마무리하고 축소 패턴이 나타나면서 반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전고점까지의 어떤 그 시세를 갖다가 목표가를 잡고 목표가를 잡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고점은 한 3만 원 선입니다. 그래서 3만 원 선을 갖다가 단기 고점으로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밑으로 간다고 하면은 23,500원이겠죠. 저가를 갖다가 벗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이 큰 패턴을 마무리하고 다시 다른 패턴이 나타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3,500원을 손저가로 잡으셔가지고 접근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죠. 조선주들이 많은 어려움을 갖다가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그 태양광에 관련된 사업을 갖다가 추진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보면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밑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갖다가 하방 경직성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주가가 터닝을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패턴에서 보시더라도 축소 패턴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8월 달 이후부터 해가 주가가 10월 달까지 큰 폭의 하락을 마무리했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점진적으로 하락폭이 점점점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케미칼도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 모습입니다.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다가 반등을 하고 다시 하락이 나타났다가 반등하고 그리고 다시 하락이 나타났다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보시면은 하락의 기간들도 짧아지지만은 하락의 그 폭도 자체도 작아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터닝을 해가지고 이 전고점 수준을 갖다가 넘었다는 것은 이 하락 축소 패턴이 끝나고 새로운 시세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한번 배팅이 들어가 볼 만한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아마도 주가 자체는 32만 선 전고점 부근이죠. 전고점 부근에서의 어떤 목표가를 잡고 접근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7만 원 선, 이번에 이제 21선이 있는 부분이 27만 원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7만 원 선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지난 전일이죠. 전일 같은 경우가 주가가 4% 올라갔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1.4%가 올라갔다는 거죠. 이 부분을 깨지 않는다고 하면은 주가 자체는 하락 축소 패턴이 마무리되고 터닝을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패턴의 변화를 기억하자를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